안녕하세요. 회생이틱 김웅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은 혹시나 자신의 사건이 기각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십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기각될 염려가 없냐고 두 번, 세 번 확인 질문을 하신 분들 꽤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기각은 절대 되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은 제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큰 소리 치는 것으로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오해이십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기각은 정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라면 기각날 사건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빚보다 더 많은 분은 신청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면 당연히 기각이 납니다. 재산이 더 많으면 기각이 나온다니까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놓고 신청하면 되는 줄 아는데 당연히 들통이 납니다. 이렇게 신청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상담 과정에서 모두 걸러져서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만 신청하기 때문에 기각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기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 기각당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실제로 법원에서 얼마나 기각을 자주 언급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건입니다. 배우자는 전업주부이고 미성년 자녀가 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1차 보정에서 추가 생계비를 삭제하고 3인 생계비의 50% 이내로 검토하라고 보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보정 권고에 대해서 저희는 추가 생계비는 삭제하였으나 생계비는 3인 가구 생계비의 60%를 그대로 둔 채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3인 가구 생계비의 40% 이내로 재산정하라고 2차 보정이 나왔습니다. 보정이 불성실하여 기각사유에 해당하고 배우자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40%로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50%로 수정하라고 했는데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괘씸하다고 1차 보정보다 더한 40%로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불성실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른 보정 내용이 워낙 많아서 생계비와 관련해서는 왜 60%를 고수하였는지를 이유를 밝혀야 했는데 안 밝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정에서는 60%를 고수하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배우자가 부채가 많아서 일을 하더라도 생계비를 보탤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배우자 부채 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로 40%로 수정하라는 보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달라진 문구는 보정 이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 뿐이었습니다. 40% 보정이 두 번째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추가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보정 문구에 보정 이해라는 문구만 추가해서 보정이 나왔길래 우리도 지난번 보정서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주 후에 개시 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3인 가구 생계비의 60% 그대로 인가까지 되었고요. 법원에서 기각을 언급한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 신청인이 아무리 괘씸하더라도 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원하는 대로 변제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기각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정 권고문에 보면 기각될 수 있다,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 이 채무자가 직접 보면 이 섬뜩한 문구가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리인들이 이런 보정 권고문을 그대로 채무자에게 보여주니까 개인회생에서는 까딱 잘못하면 기각될 수 있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보정 권고문에 무시무시한 문구가 가득하더라도 동요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면 절대 기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 진짜로 기각된 사건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17년 신청한 사건인데 신청 직전에 취업하여 급여는 150만 원으로 김포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지인이 계약을 한 보증금 2억 4천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무상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법원에서는 이 보증금이 신청인의 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보증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저희 의뢰인은 실제 계약자인 지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없다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이 나오기 때문에 어찌어찌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딱 10일 만에 기각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기각 결정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 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 즉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입니다. 그럼 이유를 보실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7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땡땡땡에 있는 땡땡땡에서 직원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사무실의 서류 종류, 은행 업무, 전화 응대, 청소 등을 하고 있고 급여는 월 150만 원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소명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자가 2018년 2월 27일 제출한 발신 기준국이 표시된 통화 내역에 의하면 채무자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근무 지역에서 통화한 내역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무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 통화한 내역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소득에 관한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소득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 바...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보증금 출처가 아닌 직장이 허위라서 기각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결정문에는 근무 지역에서 통화한 내역이 거의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3개월 동안 단 한 통화도 근무 지역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변호사인 저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급여 명세서, 재직증명서,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 이 직장 관련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하셨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때 이후부터는 상담할 때 아무리 서류가 완벽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꼭 안내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위 서류만 아니면 절대 기각나지 않습니다. 단 신청 전에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의 티 김웅 변호사입니다.